국민의힘의 뚜렷한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정치적인 반사체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월까지는 정당의 시간이거든요. 적어도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치권 진입이나 대선 출마가 되려면 7월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기 대권 후보로서 거론이 되는 것과 차기 대권 후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혼자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치판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대선 후보라면 충분한 조직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현역 정치인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등판 시점이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에 이 한반도 전문가도 만나고 복지 노동 전문가도 만나고 또 친구들 경제 전문가도 만나고 지난번에 벤처기업 젊은이들과 자담회도 하고 이런 행보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도 방문을 그렇죠. 하고. 반도체 연구소도 쭉 어쨌든 그런 행보를 해오면서 나름 이제 학습을 좀 하고 있다. 아젠다를 가다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권성동 의원을 만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가 친구 아이가 그거거든요. 친구. 네. 예. 권성동 의원과는 친구래요. 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집안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외가 쪽이 외가 쪽이 또 강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 기사 보도에 따르면 예. 서로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이는 같고. 그러니까 권성동을 만나는 성동아 친구 아이가 나는 누구의 부하도 아니지만 권성동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한창 요즘 잘 나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만났겠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원도의 지인들도 함께 포함을 해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모임의 자리에서 아니 빨리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출정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강한 대권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친구 권성동을 만난 데다가 네. 지지층들까지 만났으니까 지지자들까지 만났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무르익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의 뚜렷한 대선 후보가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정치적인 반사체 네.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죠. 또 검찰개혁 갈등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또 조국 전 장관의 해고록 출간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또 윤석열 때리기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실 서두르지 않아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내리고 올라가고 변동성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거 내가 너무 늦게 등판 시기를 잡으면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치판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 가지입니다. 저는 좀 더 두고 볼 것이다. 더 뜸을 들일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6월까지는 정당의 시간이거든요. 네. 이게 6월 11일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이 될지 나경원이 될지 조영이 될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당 내부의 여러 상황들을 좀 수습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적어도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치권 진입이나 대선 출마가 되려면 7월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네. 첫 번째로는 최적 시점이 있는 겁니다. 옵티멀 포인트. 음. 그것은 내 지지율이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이것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내가 본격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 지점을 선택해야 된다. 네. 그게 6월까지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차기 대권 일정은 9월 이후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등장한 모난돌이 정맞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내용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서 거론이 되는 것과 차기 대권 후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갈등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 문제에 사드를 물어보는데 사드가 뭐예요? 이러는 순간 지지율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아주 인기를 모으는 정치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워드 딘입니다. 오, 딘 사랑해요. 하워드 딘 당신을 원해요. 그런데 하워드 딘을 정말로 좋아했느냐? 네. 소극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때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가 워낙 보수 꼴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러면서 하워드 딘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지사를 역임을 했었던 네. 하워드 메인주의 주지사를 역임을 했던 바로 이 정치인 하워드 딘에 열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부시 정서가 작동을 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반문재인 정서가 결집된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하워드 딘이 2004년 미국 대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오와 경선에서부터 나가 떨어졌어요. 왜? 대선 후보로서의 하워드 딘은 에이 아닌데 저런 대답을 할 줄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면서 받는 지지율과 자 대선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을 때의 답변 직접 내용 나와서 검증하는 과정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또 그럼요. 다를 수 있다. 물론 한두 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변할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에이 그 한두 달 공부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환골탈태가 돼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의 현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가 큽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주식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태도를 적어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정리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덜컥 나왔는데 저는 저기 노코멘트 합니다. 노코멘트 10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납니다. 국민들이 그때부터 그렇죠. 노코멘트 그래서 하겠죠. 내용 준비. 세 번째로는 조직의 협력이에요. 조직 협력. 이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제3지대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정치판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대선 후보라면. 충분한 조직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자 이준석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든 그 사람이 이끄는 당이 한두 달 보니까 희망이 있네 가능성이 있네 지지율도 더 올라가네 그렇다면 본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하겠죠.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 입당할래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돼 제3지대로 갔다가 9월 10월 좀 큰 빅텐트를 치면서 국민의힘과 연대 통합하는 것을 도모해 볼래 그 동안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최적 시점 내용 준비, 조직 협력을 판단할 때도 지금 빨리 등장했다? 우리가 설익은 밥은 먹지도 못해요. 이 점을 윤석열 전 총장도 알고 있을 테고 저도 데이터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지금 현재 어쨌든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 체제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여론 흐름 같은 걸 본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지지율 흐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동응답 조사는 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죠. 여기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자동응답 조사도 조금 주춤해요. 네. 그 다음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한 달 추세를 보면 지난 재보궐선거 직전과 직후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최근에 주춤하거나 변동성이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지율에서의 반사체의 숙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아주 확 떨어진 건 아닌데 최근 흔들리고 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받죠. 네. 견제를 받는데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조사를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추세상으로 보면 그래도 야금야금 조금씩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이재명 이렇게 평가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대선 후보는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만날 그 배소장은 세 가지만 보라고 그러는데 네. 자,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기반. 네. 평기도 유권자 많잖아요.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도정 평가도 좋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대 기반인데 40대에서도 핵심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이들도 조금씩 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이념적 기반인데 사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 지사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선 승리 가능성이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이 지사가 더 있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기 대권 지지도 조사관에서 여권에서 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더 급속도로 수렴이 안 되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 기반이 어느 한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권의 지지층들의 중심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살아있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 후보 쪽으로 지금 당장 쏠리지는 않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서는 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은 그 가능성 자체가 이재명 지사 쪽에, 물론 이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지사 쪽에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야금야금 살금살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여전하지만 추세상으로 보면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이준석 돌풍이 여야에 상당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움직임도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지지율 흐름 추이 또 그 이유 등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배 소장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